조셉의 직업은 형사입니다. 사물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또 퍼즐 같은 게임에 강한 그의 성격은 어찌 보면 강력반 형사라는 그의 직업에 그 누구보다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한 남자의 시신 조셉은 현장에서 발견된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지금이야 형사라지만 자신이 따돌렸던 동창의 죽음, 하지만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후회 같은 건 그의 표정에선 딱히 찾아볼 수 없네요. 현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비탄의 상자, 그리고 양초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아이의 손가락. 하지만 그런 건 조셉에겐 아무래도 좋은 것 같네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의 지갑을 뒤진 후 현금을 꺼내 자신이 빼돌립니다. 늦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아내, 딸의 뺨에 키스를 해주는 걸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가족만큼은 정말 잘 챙기는 남자 같아 보이지만 그는 딱히 좋은 형사도 남편도 아빠도 아닙니다. 거리에 매춘부를 만나는 것도 모자라 사건 현장에서 빼돌린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하기도 하죠. 그는 화장실에서 술을 마시며 비탄의 상자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후에 그는 바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 밖으로 나가니 모텔이 아닌 어린아이의 방이 나오기도 하고 처음 보는 복도와 기괴하게 생긴 쌍둥이 여인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신의 피부를 찢고 몸속을 어루만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상황. 그는 어린아이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황급히 도망을 치지만 이번엔 계단 아래에서 상반신만 존재하는 괴물이 나타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의 화장실 바닥이네요. 아무래도 그냥 이상한 악몽에 불과했던 걸까요? 일단 경찰서로 돌아가 다시 사건에 집중하려던 찰나 이번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매춘부에게 전화가 옵니다. 살려달라는 여자의 외침, 그리고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 조셉은 자신의 파트너와 모텔로 긴급하게 찾아가고 이후 그곳에서 끔찍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젯밤을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조셉, 그리고 현장에는 끔찍하게 살해당한 여자의 시신과 함께 이전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아이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조셉에게 찾아올 지옥의 조각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헬레이저 4편이 시원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후 헬레이저 시리즈는 5편부터 비디오용 영화로 전락합니다. 사실 원작자인 클라이브 바커와 시리즈의 팬들 입장에선 참 화도나고 아쉬운 일이죠. 게다가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그 완성도 역시 조금씩 떨어지는 건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네요. 헬레이저 5편의 경우는 그나마, 정말 아주 그나마 완성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2편 이후의 속편들 중에서 말이지만요. 3편과 4편에서 그저 그런 악마로 전락한 피네드 대신 헬레이저 시리즈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즉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주인공을 내세워 그가 자신의 지옥에 갇혀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2편에서 프랭크가 말했던 대사, 누구나 자신만의 지옥이 존재한다 라는 설정에 들어맞습니다. 헬레이저 1편과 2편이 선과 악의 전복, 그리고 욕망과 고통에 대한 철학을 다룬다면 5편의 경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3편과 4편은 뒤로 치우고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다른 영화로 탈바꿈한 느낌이에요. 영화 속 조셉은 타락한 인물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간 군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적당히 더럽혀지기도 했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족은 늘 뒷전입니다. 이건 자신의 아내와 딸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조차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죠. 조셉이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을 때 간호사가 아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대사에서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문안에 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태까지의 헬레이저 시리즈는 선역을 맡은 주인공과 악역을 맡은 인간이 대립을 하는 구조가 있었죠. 이런 구조를 탈피해 사실상 악역을 맡아도 이상할 것 없는 타락한 주인공과
그가 겪는 현실의 지옥이라는 설정, 그리고 여기에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라는 내용은 한편의 스릴러로 봐도 꽤나 무난합니다. 특히나 그의 주변 인물들이 한 명씩 서서히 그의 근처에서 살해당한다는 공포는 새로운 블럭을 가져와 촘촘하게 쌓아 올린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다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영화는 여전히 헬레이저 시리즈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피네드의 비중이 사실 거의 병풍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이후에 나온 속편들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이라는 사실이 슬프기는 하지만요. 게다가 피네드가 일종의 심판자 포지션으로 나오는 건 상당히 생뚱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3편과 4편에서 상당히 변질되긴 했지만 원래 헬레이저 세계관을 떠올려 본다면 피네드의 이런 변화는 헬레이저 시리즈라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외전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원래 헬레이저 속 수도사들의 행동 패턴은 퍼즐 박스가 열리면 연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고 몇몇 사람들은 그 끝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설정이었죠. 사실 1편부터 10편까지의 헬레이저 시리즈 중에서는 이 수도사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고통을 안겨주는지 그걸 제대로 조명한 영화들이 단 한 편도 없었어요. 어차피 이 영화의 내용도 현실에 펼쳐진 개인의 지옥이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줬다면, 그리고 필사적으로 지옥에서 도망치려는 주인공의 사투였다면, 어쩌면 헬레이저 시리즈의 팬들 입장에서, 그리고 원작자인 클라이브 바커의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훨씬 더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영화에선 주인공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죽는 것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원래 헬레이저 시리즈의 코드는 극한의 BDSM, 즉 결박과 가학, 피학이라고 하는 성적, 육체적 고통에 맞춰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에 갇혀 고통받는 내용이라면 굳이 헬레이저의 시리즈라는 제목을 내걸고 나올 이유는 없겠죠. 이런 내용의 영화와 감독의 연출력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영화로도 만들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이번에도 디멘션 필름이 문제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